요즘 제일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이준석 당대표. 네, 국민의힘 당대표. 멋있다. 당대표. 말씀하신 대로 만 36세. 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라고 합니다. 외국 얘기 같았고, 그죠?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있었나요? 그 느낌 그분이 난다. 40대 첫 40대 대통령이셨죠. 예. 근데 와. 30대 당대표 대단하신 거예요. 아, 저 이분이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그 TV에서. 나 진짜 실제로 봤다는 줄. 아니. 뭐 그것도 그러실까봐 딱 붙였잖아. 반대쪽에서는 약간 쇼 아니냐. 네. 예.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예전에 그 유인촌 전 장관이 자전거 타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막 그 쇼 그게 아니냐고 맞아.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막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아. 답변이 너무 달변가요. 네, 네, 달변가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음. 그 여의도 쪽이나 국회 유상동에 따릉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용한다. 뭐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이용 안 하니까 뭐 쉬라고 하지. 뭐 당연히 이용할 거 이용한 건데 그거 가지고 또 그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말은 너무 잘해. 네. 아니, 진짜 말은 너무 근데 잘해. 사실 차가 있는데 의정활동비도 나오고 하니까 그 따릉이 뭐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대표 당대표니까. 나오면 당대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사당 오픈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가봤어요. 끝에서 끝을 이동하기에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멀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사당하고 뭐 당사 뭐 이 사이에 뭐 차량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번거롭고 그렇겠다 하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다, 걸어보니까 진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거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되고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 통화하는 게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0대에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심지어 이거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약간 그만큼 지금 엄청 좀 뭔가 엄청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다. 대명사가 되셨네요. 약간 이런 거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큰 이슈고 그래서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보수자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했는데 30대야.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하버드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 상징성,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상징적인 측면에서 정치 역사상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진짜.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그때 그 11일 날 6월 11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되셨을 때 득표를 따져 보니까 총 득표율이 43.8%나 나왔고요. 높다. 당원 투표율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당원 이제 그 지지율이 워낙 높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율 37% 많은 뭐 득표율이긴 한데 그래도 37%밖에 안 됐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무려 55%를 득표를 했다 그래서 총 득표율 43.8%가 나왔다는데 이게 특이한 게 당원 투표가 70%가 반영되고요. 여론조사가 30%가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55%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투표율의 30%가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8%가 나왔다는 게 대단한 수치를 기록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근데 보수 정당에서 어쨌든 30대 당 대표가 나왔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뭔가 큰 힘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좀 2030층들이 많이 좀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느껴지고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라는 그 브랜드 자체도 굉장하지만 이게 좀 변화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오히려 반대가 된 거거든요. 국민 여론조사의 성향을 당원 투표가 이제 따라간 건데 그런 그 국민 여론조사의 성향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조금 혁신적이고 젊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니어층에 대한 거는 좀 복지가 어느 정도는 좀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청년층은 진짜 없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학업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취업 문제 때문에. 근데 진짜 뭐 그냥 실직 상태에다가 싱글인데다가 뭔가 부양가족이나 뭐 부모가 없다 그러면 진짜 붕 뜨더라고요, 이게. 맞아. 뭐가 없어, 지원이. 그리고 뭐 이준석 뭐 대표의 약간 키워드가 네. 요즘 청년들의 좀 대변하는 이제 공정한 경제, 음. 맞아요. 음. 네. 뭐 약간 공정하게 뭐 이런 예. 게 좀 뭐 원하던 키워드라서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도 30대이기도 하고 좀 네. 동질감도 생기고 네. 이런 보수 정당의 좀 옛날 올드한 그런 느낌에 네. 이제 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런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기 핵심 키워드를 밀고 나갔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사실관계는 이제 지금 아직 뭐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그쵸. 민감한. 민감하죠.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공정이라는 그렇죠, 키워드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19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산업기능연구원 복무 시절에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 과정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공고가 뜬 건데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선발 과정이 있었다. 이준석 대표가 선발되면서 그런 의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 쪽에서 제기가 된데 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이준석 대표 세 분은 그 방송국 각종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다툼이 있으셨던 관계도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네. 전제가 이제 재학생이었다는 그 기준이 있었나요? 네, 근데 네. 이제 당시 이준석 그은 졸업생이었고, 근데 혼자 졸업생이었대요. 그 혼자요? 네, 99명이 이제 재학생이었고, 이준석 씨만 혼자 졸업생 신분으로 이제 이거 합격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절차를 통과해가지고 100만 원과 뭐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지급도 받고 했다는데 그래서 좀 왜 뭐 조건에는 재학생인데 왜 혼자 졸업한 이준석 씨만 뭐 이거를 통과했나 뭐 이런 의혹인 거죠 지금. 네, 이거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2010년 6월 3일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 전공은 불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지식 및 기술 보유자, 그리고 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그러니까 방역계 연주 집체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하버드 콩고과 졸업생 신분이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 공고의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취업 중인 자, 병역 특례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해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조항이 있었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시 선발위원장이셨던 분이 트위터를 통해 며칠 전에 그 산업경영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 현업 종사자가 아닌 걸로 판단한다는 지침은 있었는데 문제는 산업기능요원 자체 그러니까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부터 좀 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토론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예능 같은 걸로 어쨌든 이미지 같은 것도 잘 쌓았어요. 심지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니어스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의 뭐 명석한 두뇌를 뽐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우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지를 쌓기 위한 그렇죠. 명석함도 보여주면서 이미지도 쌓는 그런 뭔가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어쨌든 큰 스펙을 하나 얻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당에서 누구 한 명 사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당대표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당대표 나와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2선 정도 스택 쌓습니다. 아니면은 정부의 이제 기관 내에서 좀 중요한 역할 한두 개로 스펙 쌓아요. 왜냐하면 스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해본 적 없고 맞아요. 필요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펙은 그 정도 스펙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 대통령의 연령 제한은 있어요. 제가 뭐 정확히는 다시 봐야겠는데 아마
인가 45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2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성장해서 대통령까지 한번. 사실 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큰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렸는지 10년 전부터 그게 아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그쵸, 개인만 알 수 네,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맞죠. 저는 요즘에는 막 정치권에 핵심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핵심 아이콘. 맞아요. 그 예전에는 그래도 뭐 김대중 뭐 아니면 뭐 삼김으로 삼김시대 대표되던, 뭐 이런 네. 거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네. 게 있었잖아요. 핵심 아이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힘이 너무 분산이 돼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부정적인 네거티브 공방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작 필요한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되게 진척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문제 안 일으키고 네. 하면은 네. 2선도 하고 3선도 하고 이번에 네. 당대표 후보들도 보니까 다 네. 뭐 5선 하고 네네. 3선 4선, 네. 5선.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